안녕하세요. 드디어 서기호 TV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짐 의원들 얼굴 보느라고 힘드셨죠. 이게 뭐 방송 사고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오마이TV에서 이제 법사위 생중계를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방송 준비하는 시간 동안 법사위 생중계를 했던 건데 왜 국민의 짐 의원이 이야기 얼굴만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법사위가 이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사위가 파행이 아니라 법사위는 진행되고 있는데 법사위 앞에서 국민의 짐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송출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안구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 짐 짜증나는 분들 얼굴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말씀드린 순간 소나무 마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원래는 12시부터 방송이었다가 좀 사정이 좀 생겨서 좀 땡겼었는데 또 다시 사정이 생겨가지고 박정호 기자 오마이TV 박정호 기자님은 조금 뒤에 오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하고 가볍게 시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팩트 폭행 좀 해주세요, 김영록님.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거 그냥 빨리 강행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질질 끄나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 짐 의원들은 농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어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방적으로 딱 밀어붙이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합의제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인데.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순간 오마이티 박정호 기자님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느낌에 제가 게스트로 와서 출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의 게스트 오마이TV 박정호 기자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이거 뭐 새롭네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손님처럼 와서 앉아서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자, 서기호 우리 변호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다 지난 며칠 전에 봤었죠, 우리가. 예,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보는 것 같아서 내일은 좀 쉬려고요. 내일은 쉬려고요. 그리고 모레는 좀 네. 시사타파 TV라고 같이 좀 거기 가시는군요. 예. 저희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잠깐만 하루만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한눈 좀 팔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앞에 상황, 제 홍성민 기자가 현장 중계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국민의 짐 의원들 얼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짜증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협의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계속 뭐 수정안 나오고 네. 또 파행됐다가 다시 물밑에서 접촉해서 회의 열리고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지 않는 손 스태프님 법사위 현장은 중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들 너무 화가 나셔서. 국민의 짐 의원들 농성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네. 예.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박정호 기자님하고 제 얼굴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많은 애청자분들이.
예. 자, 저희 서기호 TV 그다음에 오마이 TV가 함께 이 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보니까 벌써부터 슈퍼챗을 쏘신 분이 있네요. 서기호 TV에는. 예, 제가 어제 네. 주말에 네.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무슨 방송? 슈퍼챗에 반성을? 내가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반성하셨다고 하니까요. 본 방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알겠습니다. 달라진 서기호 변호사의 모습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슈퍼챗 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저희가 특히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응원과 성원 이걸로 저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챗도 하나의 그런 응원과 성원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껏 쏘시면 됩니다. 또 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미님 감사하고요.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힙팍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감사의 표현 하셔야 돼요. 네, 감사 표현을 하되 네, 이제 이루탄지 이런 거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습번트도 좋고 네, 포볼도 좋습니다. 네, 몸에 맞는 볼, 데드볼로 나가신 것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 뭐든 상관없습니다. 성원과 응원 저희가 기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궁금한 게 그 많은 분들이 네. 국회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 박종호 기자님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국회에서 이렇게 회의가 열릴 동안에 네, 자꾸 뭐 수정안 나오고 뭐 물밑에서 뭐 파행했다가 막 지금처럼 국민의힘 농성하고 이런 네, 거 보면 막 네. 짜증 나잖아요. 짜증나죠. 근데 제가 국회에서 4년 해봤잖아요. 네, 해봤죠. 해봤는데 해봤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파행됐을 때 반드시 물밑에 접촉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뭐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뭐 이렇게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네. 답답하시긴 할 텐데 저는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의 해보셨으니까. 관점에서 저는 해봤으니까 아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취재하는 입장에서 우선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가 나죠. 네, 빨리 좀 하지. 힘들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국회나 그 전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과반을 뭐 넘는 월등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고 이번에는 정당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월등한데 그게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가지 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네. 국회 선진화법 이게 이 18대 그러니까 국회 2011년도 12년도에 통과됐죠. 네. 2012년도에 통과돼서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과반수라고 해서 맞아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 있고 네. 5분의 3이죠. 네. 5분의 3 이상 네, 돼 네, 있죠. 네. 근데 지금 5분의 3이 될 걸요? 민주당이 다 상임위가 다 되는 걸로 맞다. 제가 그게 알고 되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왜 안 하냐 이런 말씀하시고 자 지금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가 설명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화면은 안 나가죠. 화면 안 나가면 화면 내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짜증 난다고 하니까 저네들 얼굴 좀 네, 보이고 네.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 얼굴 보십시오. 네. 네. 제 얼굴 보니까 좀 안심이 되시죠? 네. 근데 자, 저기 짜증 날 만한 소식인가요? 아니면 기분 좋은 소식인가요? 짜증 납니다. 그래도 그러면 속보니까 전해드리지 않을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짜증 나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소위에서 논의 안 하기로 했다고 이런 김성원 원내 부대표의 설명이 있는데요. 자 짜증 나니까 다음 지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물밑에 접촉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오늘도 상정 안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기호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여야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소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 전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12월 9일이 마지막 저기 보내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때문에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네. 최대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시 반에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박병석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또 회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까지 보고 아마 민주당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으로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윤석열 이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꼼수 써가지고 질질 끄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기호 변호사님이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는 택도 없는 신청. 택도 없는. 택도 없습니까 정말? 사실 그 택도 없다는 표현을 네. 이제 뭐 이렇게 정규 방송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약간, 저희는 약간 좀 돌려서 했지만은 네, 오마이 TV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번에 신청한 그 헌법소원과 가처분은 음.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소송입니다. 그래요. 왜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고 네.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첫 번째로 가처분이라는 걸 잘 안 받아줘요. 네. 왜냐면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집행정지 신청할 때는 이거는 급박하게 그 직무배제 결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직무배제 결정을 일단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어떤 필요성도 있고 뭐 그래서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어떤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직무배제 결정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무결이 이루어지면은 역시 해임 무결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불이익한 처분이 곧바로 집행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사징계법의 5조에 나와 있는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 그 법률 자체가 자기한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법률에 있는 거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법률이 곧바로 자기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에서 직접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접성 원칙 좀 어렵는데요. 그게 뭔가요? 각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 자, 각하라는 거는 정식으로 심리를 해서 네. 재판에서 판단하기 전에 그 문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부터 못 갖췄다. 이럴 때는 각하. 문전박대. 그러니까 문에도 네.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말이 맞는지를 따져 보겠다라고 원님이 딱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정식 재판인 거죠. 그게 뭐 헌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렇죠. 위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로 치면은 합헌 결정 또는 위헌 결정 이런 것들을 내리는 게 이제 정식 재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출입문을 들어가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출입문 자체도 못 들어간다. 네.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전박대 이렇게 하면 문전박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를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전박대 될 사안이에요.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럼 윤 총장 측도 다 변호사고 법률가인데 그걸 좀 예상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하는 거죠. 일부러. 네. 왜냐하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가 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해봤더니 이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맞들인 거죠. 맞으신 그래서 가처분을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자. 뭐 맞들여서 막 하는구만. 네, 그렇죠. 헌재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집행정지 신청 비슷한 가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뭐야 위헌이기까지 해? 위헌의 소지까지 있어? 헌법을 위반한 소지까지 있어? 이 징계 굉장히 심각하구만. 네. 라고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뭐 이렇게 헌법 소원 제기하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
검찰 징계위, 법무부의 징계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헌법소원인데 그것도. 이게 이제 프레임 전환 전략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사사찰 문건이 딱 등장을 해서 네. 이 윤석열이 굉장히 심각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말씀드린 순간 김소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계속 이제 징계 절차가 굉장히 위법하다,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네. 법원에서도 마침 그런 결정이 나와버리고 그 헌재다가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해가지고 네.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징계위원 구성도 문제가 심각하구만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런 노림수가 있는데 저희 서기호 TV와 오마이 TV 보신 분들은 거의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고, 야, 그러면은 글쎄요, 윤 총장 측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상 그렇죠. 못하셨죠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저도 예상 못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게 택도 없는데. 또 없는 거니까. 예. 오늘은 상큼님 감사합니다. 네. 기호 씨 좋았어요. 저보고 기호 씨라고 혹시 개인적인 인연이? 감사합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요. 네. 아마 이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호 씨 하긴 좋았어요. 이름을 갖다가 오늘은 상큼이님으로 하셨으니까 본명은 다른 분이시겠죠. 네. 네. 그렇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이 사안하고 안 맞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아.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 제대로 하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게 아니라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고 받고 그 결과에 네. 따라. 그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뭐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났을 때 네. 그때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면서 음. 그게 바로 행정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네.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 지난번에 했던 거랑 뭐 비슷한 그죠? 거죠. 지난번에 직무 직무배제에 배제.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고 또 비슷한 형태로 네. 해임 징계 의결 취소 소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법원 조직 아니 검사 징계법 제5조에 나와 있는 징계위원 구성 조항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제청을 해달라라고 네.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법원이 위헌이 맞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아. 그리고 그 소송은 이제 중단시키는 거죠. 네.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네. 중단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해임 의결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불이익한 처분을 일단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기본권 침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기본권 침해가 법률이 위헌이라서 그렇다라고 아하. 하면서 위헌 제청도 하고 네. 취소 소송도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럴 경우에는 뭔가 할 만한데 네, 그게 정석이죠. 그 정석인데 정석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임 의결이라고 하는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네. 기본권 침해나 이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성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 법률 조항 자체만 가지고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임 결과 나오든 징계 결과 나온 다음에 할 그런 스텝을 먼저 밟아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윤 총장 맞습니다. 쪽에. 맞아요. 네. 나중에 해야 될 건데 미리 그냥 하는 거예요. 아하. 미리 스텝 밟는 거예요. 미리 스텝 밟는 거야. 그럼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그렇죠. 지적해주셨고. 미리 스텝 밟다가 이 스텝이 네. 꼬이죠. 네. 그래서 이용구 차관님이 네. 텔레그램에다가 악수를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있는 거군요. 네. 악수다. 그 텔레그램 공개된 거는 좀 문제가 문제가 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그 판단하고 거기에 있다. 나와 있는 악수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악수가 워낙 될 것이다. 판사 출신으로 실력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딱 악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악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네. 스텝이 꼬였다. 스텝이 꼬였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뭔가 대단한 뭔가를 또 제기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게 스텝이 꼬인 거라는 것을 곧
들통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징계위는 그럼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10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뭐 돌발 변수나 돌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쨌든 10일에 징계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우리 서교 일단 변호사님은? 10일 징계는 이제 네. 예정대로 진행이 예정대로.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충분히 시간을 줬기 때문에 뭐 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 걸 만한 거는 아직은 없는데 이번처럼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가 네. 이런 형태로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겠죠. 아. 만들어내겠지만 이미 잡혀 있는 10일 그 징계위원회를 네. 또 연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연결이 안 나. 오늘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오는 중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다시 요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감찰 기록 공개도 거듭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이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윤 총장 측의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하는 다 거죠. 하는 건가요? 결국에 그래서 아까 기피 신청 같은 경우도 네.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법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또 하나는 이제 징계위원 명단 내달라고 명단 했고, 공개. 감찰 기록 징계위원회 공개. 명단을 공개해달라라고 네. 이제 그 이유는 명단을 공개해야만 그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라는 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 멤버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차관이 누군지는 뭐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거는 이런 거죠.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명하는 지명한? 검사 2명, 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저기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3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아하. 그분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법적으로는 명단을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군요. 그리고 또 공개를 했을 때 네. 당연히 검사 2명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인데 네.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아하. 위원으로 참여하는 마당에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이름이 가지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름이 알려지면 하하. 그러니까 뭐 명단 내놓은 것은 어떻게든 징계를 유야무야 무산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거네요. 그 안에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검사를 압박하는 그런 일까지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저희 서교 TV 댓글 보니까 명단 공개하면 즉시 위원들 구속영장 신청 뭐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로 명단 공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0일에 징계위가 진행이 되면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니면 또 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그 거기서 심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징계위가 한 번 더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 1차로 안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10일에 딱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요. 어, 10일 날 예정인 징계위원회가 연기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네.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왜냐하면 네. 징계위원회라는 게 이제 일종의 재판하고 비슷한 구조긴 한데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재판은 공개 재판인데 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네. 하지만 징계위원회라는 건 비밀 재판이죠 일종의. 내부에서 하는 거. 비공개 재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비밀이라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한데 비밀을 하면 안 되겠네. 비공개. 비공개 재판 같은 거죠. 네. 당사자만 오는 거, 징계 당사자만 아하. 오고 변호사만 참석을 하고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징계 절차가 약간의 뭐야 해야 되나 형사 사건하고 비슷하면서도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뭐 실형을 선고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징계위원회는 보통은 비공개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열려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윤 총장 측에서는 그 명단이 누군지 누가 참석하고 누가 그렇게 결정하는지 그걸 좀 보고 싶다는 거고 계속 압박을 내놓고 있는 거고 1차 때 결론하면 2차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걸 열어놔야 돼서 윤 총장이 징계를 받고 정말로 확정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딱 10일이 안 끝나고 더 늘을 수가 있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볼게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네.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 지금 의원들 때문에 공수처법 농성하고 짜증 나는데 이것도 또 짜증 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오늘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현장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또 협의를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오늘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차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아직 12월 9일이 되려면 시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징계위도 12월 10일에 열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희님께서 석유 TV만 후원하는 줄 알았더니 오마이 TV에도 또 후원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마이는 내 사랑. 좀 이런 좋은 댓글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이 바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대표회의에서 오늘 소신 있는 법관들이 어떤 협의를 할지 논의할지 이게 안건에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고 계신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네, 참 말씀드리기 네, 전에 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저희가 금요일에 했었죠. 금요일 날 할 때만 해도 네, 그때 어떤 분이 네. 이봉수 판사도 글을 썼다 이러면서 창원에.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 뒤로 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김성훈 김성훈 판사님이란 부장판사. 분이 또 네. 글을 쓰시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오늘 네.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현장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쏟아졌죠. 네, 쏟아져 나왔고 9명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25명이죠 참석인은. 네네. 제가 볼 때는 안건 채택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다만 이제 의결되는 그 메시지, 의결의 내용 수준은 좀 네. 낮을 수는 있겠다. 낮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 어떻게 보면 내부의 문제, 그게 엮여 있는 건데 좀 세게 얘기하는 것보다 합의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때는 좀 낮은 수준을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네. 사찰이란 표현을 빼고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안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찰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거 심각한 위법이다라고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의해서 제기되는 제기될 수 있는 그 소송의 네. 재판부 그걸 담당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판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판사들을 설득하려면 네. 그 사찰이란 표현을 빼고서 이 문건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다수의 판사들이 어떤 합의를 의견을 모아서 네. 합의를 해가지고 아하. 어떤 판사 회의에서 예. 이 사찰 문건에 대해 어차피 그렇게 표현 안 써도 알 언론에서는 수 있다. 사찰 문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부당하다고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네. 2008년으로 우리가 2009년도로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9년.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2009년으로 한번 시간 여행 한번 가보시죠. 자, 계속 저희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맞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석유 TV에서라도 네. 시간 여행 한번 가보자고요. 네, 지금 약간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시간 여행 2009년도로 자,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네. 타임머신, 시간 타임머신. 여행입니다. 별걸 다 하네요. 자, 시간 여행 빨리 타십시오. 출발합니다. 2009년에 여러분은 무슨 일 하셨나요? 예.
각자 여러분들 뭐 기억에 떠올리시면 네. 제가 떠올리는 2009년의 기억은 바로 네. 신영철 아, 촛불 집회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그 네. 당시에. 뜨거웠어요. 촛불 집회가 광우병 촛불 집회가 2008년부터 막 엄청나게 열렸는데 거의 매일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촛불 집회 참여했던 분들이 다 상당수가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많이 재판을 받게 되셨고 그래서 거의 제가 아는 분들만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0명이 재판을 받으셨어요. 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야간에는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그 안진걸 예. 참여연대 소장했죠. 오늘 왔다 갔습니다. 방금 전에 왔다 갔나요? 네. 그분이 그걸 촛불 집회를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구속됐었어요. 맞습니다. 구속됐었는데 그분 재판 때 이게 그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아까 윤석열 헌법소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간 집회 금지 조항 법률이 위헌이다 보니까 내가 불리하게 지금 구속이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랬더니 박재영 판사라는 분이 그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보냈어요. 네.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보통의 판사들은 그냥 기각해 버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사들이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왜 그래요? 판사들은 이제 네. 이 어떤 법률의 조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예. 이 법률을 적용해서 어떤 재판을 하는데 이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이 위반인지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법에. 그렇죠. 일단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재판을 보통 하죠. 뭐 어쨌든 왜냐하면 판사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그 기준이 있어야 법 되니까. 조항이 위헌이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법에 따른 집행, 그 처분이 과연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려면 별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깊이 있게 그 위헌 여부까지 고민을 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돼요? 판사들이 일주일에 몇 건 정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나요? 그렇게 일이 많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건에 따라 달라서 네.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하여튼 어려운데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업무가 하루 많은 편이다. 종일 재판을 한다고 치면은 네. 거의 뭐 5분 단위로 재판을 계속하는 거죠. 5분 단위로요? 예. 한 사건당 5분 이상을 못 가요. 진짜요? 뒤에 사건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일지는 몰랐네요. 저희가 볼 때는 중요한 사건만 들으니까 네.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다. 지금, 어쨌든 잠시 네. 딴 길로 샜는데요. 네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결국 그게 위헌이 났어요. 네, 위헌이 결국은 났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왔고 네. 2009년 11월달에 나왔고 2008년도부터 신영철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장의 시절에 그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헌재로 보내지 말고 그냥 네. 알아서 판단해라. 그 말의 뜻은 결국은 기각하고 그냥 유죄 선고를 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분이 뭐 기각해라. 네. 그다음에 실형 선고해라 뭐 내지는 유죄 판결 선고해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하지만 그 취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라는 취지인데 결국은 그건 재판에 개입한 것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그래서 판사회의가 막 열리고 그랬단 말이죠. 네, 뜨거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판사회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가 단독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네.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어.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도했었거든요.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때 6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참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재판 개입에 대해서 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결을 하고 싶은데 아, 그 당시에 판사들의 좀 소위 말하는 중간적 성향이 있는 판사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순수한 뜻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언론에 나가거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악용할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판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리고- 그런 성향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분위기가. 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뒤에 대법관이 됐단 말이죠. 이미 현직 대법관이 된 분을 네. 뭐 사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하. 사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면 이제 절충안이 나온 거죠. 절충안. 거의 6시간의 마라톤 회의 중에 한 5시간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막 이제 좀 가자 이제 좀 집에 좀 가자 이러던 딱 타이밍에 네. 그 거의 한 11시 됐거든요. 11시 반 뭐 이때. 아휴. 그때 딱 절묘한 절충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는 안 했지만 네.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군요. 그러니까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거죠. 아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 보면 되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되는데 판사들이 사퇴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해서 이번에 또 회의를 생각해 보면 사찰이란 얘기는 안 쓸 것이다. 또. 그렇죠. 아, 사찰이란 표현은 좀 쓰기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아,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예. 약간의 뉘앙스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사퇴란 대신에 뭐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사찰이란 표현 대신에 뭔가 다른 절묘한 표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아 어렵네요. 그냥 사찰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법관 그러니까 내부의 사정을 저희가 알아야 이런 이야기 하면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좀 짜증 나시겠구나. 예. 여러분들이 또 짜증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막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진짜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쓰면 되지 그 단어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게 판사들의 그러한 마인드가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거고 신중한 거고.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감의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네. 나쁘게 표현하면 소심하다. 아.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데 나쁘게 네. 표현하면 소심하다. 이게 판사들의 심리예요. 이게 딱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네. 조선시대 때 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후기 또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 후기로 갑니다. 아, 오늘 많이 가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니까 네. 시간 여행까지. 시간이 많이 가죠. 네. 조선시대 후기 때 홍길동이가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아버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야, 이제 사극까지 하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 이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는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다가 하도 홍길동이가 꺼이꺼이 울면서 읍소를 하길래 너무 불쌍해서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그건 네. 아시죠?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죠. 다 자, 아실 겁니다.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는 둘째 부인의 개념도 없었죠. 그냥 첩이죠, 첩. 음. 정식 부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불쌍해가지고 파격적으로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너의 뜻이 갸륵하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그랬어요.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네. 그랬더니 홍길동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혹시 아세요? 호부 호부형 호부 아버지라 부르고 네. 호형 형이라고 부르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허하노라 허락한다. 아, 그거 허락한다. 정답. 네. 정확히 아시네요. 네. 사실 한자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표현인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이게 이 넌센스 사극이니까 네. 그 당시에 홍길동이 그런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서 막 더 서럽게 울면서 아버님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어찌 제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또 우는 거예요. 또 호부호영을 했다고. 그랬더니 어. 아버지가 아니 이 자식이 너 장난하냐? 호부 호영을 호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호부 호영을 호한다고. 네. 그랬더니 홍길동이 계속 못 알아듣고 계속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배낭 메고 짐 싸서 산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의적이 되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표현을 못 알아들으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두 개 똑같은 똑같은 표현인데 말이지. 예. 비슷한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네. 판사들은 두 개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자, 우리가 볼 때는 네. 아니, 호부 호영이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신영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이나 사퇴하라. 똑같은 건데 우리가 네. 볼 때는 그래서 언론에서도 실제로 그때 한겨레 경향 오마이 같은 데서는 다 사퇴 판사들이 사실상 사퇴 촉구 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목을 대신에 사퇴란 표현은 안 썼으니까 사실상 사퇴 촉구 이렇게 썼었죠. 그랬더니 조중동에서는 네. 판사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에서 사퇴 촉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이야 진짜 와 이게 뭐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네. 조중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판사들이 그 되게 신중하게 어휘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자 우리 애청자들이 볼 땐 답답하죠. 답답하죠. 아니 그 대놓고 그냥 그 말대로 그 뜻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호부호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딱 들어맞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답답하죠. 이번에도 아마 근데 답답한 그런 단어를 쓰고 하면서 아마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너무 재밌는 그 댓글이 올라와서 설명을 네. 이거 꼭 해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글 쓰신 분 중에 서윤섭님이 있으세요. 네. 저려공파입니다. 39세 손이지요. 제가 저려공파 39세 손인지를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아버님이 80대이신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신세대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막 네. 유튜브 보면서 댓글 달고 막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면 또 댓글 다시고 막 그러세요. 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야 서기호 TV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지금 재밌네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 어유 이런 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게스트 가족분이 아니 80대 어르신 분께서 네. 유튜브에 채팅창에 들어와가지고 댓글 사시고 야 이게 뉴스감이네 기사감이네. 이게 진짜. 기사감이죠 이거. 야,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네. 아유 멋지십니다. 아버님 찐팬이시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댓글에 와 아버님은 너무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네 멋진 아들의 멋진 아버님 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아니, 말 나온 김에 한 네. 번 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이세요. 깨시민. 깨시민. 아주 오래전부터 깨어 있는 시민이셔가지고 네. 제가 학생운동을 대학 시절에 하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구속돼서 2개월 집행유예 받고 나왔거든요. 예. 그때 보통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놈아 그러니까 왜 데모를 해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라니까 이렇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때 네. 저기 면회를 와가지고 네. 저보고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나중에 이 민주화 운동 경력이 네. 나중에 크게 쓰일 것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성견 지명이 있으시네요. 진짜. 저 깜짝 놀라서 그때 왜 야단 안 치지? 와. 왜 야단 안 치지 말이야죠. 정말 깨어 있는 우리 아버님. 저희 오늘은 상큼이 오늘은 상큼이님이 저희 네. 아버님에게 슈퍼챗 쏘셨네요. 야, 아버지 슈퍼챗 받으세요. 지난번에 생신 선물 네. 못 드렸는데 이걸로 드릴게요. 이걸로 드릴게요. 시청자분이 대신 또 생일 선물을 드리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제가 또 놀랐던 게 네.
제2명 탈락됐을 때 2012년도에 아. 2012년도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연임 거부 처분.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를 딱 쉽게 말하면 부당 해고시켰잖아요. 네. 제2명 탈락. 각하 빅력크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또 올리셨냐면은 네. 제2명 탈락됐으니까 이제 쫓겨났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어떤 보통 뭐 부모님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만들었냐고. 그 판사가 그 철밥통 그 자리를 최대한 부장판사까지 맞아. 해서 예, 정관유. 정관유 변호사 네. 정관유 받아서 변호사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유. 부장판사 하기도 전에 이제 잘렸잖아요 제가. 네. 참.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글을 부모 올리냐고. 마음에. 왜 뭐 하려고 대통령 아빠 욕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냐고. 네. 아이고 정아님께서도 또 아버님께 슈퍼챗 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뭐 오늘 아버님이 오늘 완전히 대박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 우리 저희 아버님 방송이네. 네. 아버님 헌정 방송. 아버님 헌정 방송. 네. 저희 목포에 사시는데 너무 그러시군요. 사실 멀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뵙지 못하는데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부자간의 상봉을 하고 또 슈퍼챗 헌정 방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네. 글쎄요. 그때 중요한 건 그때 아버님이 그럼 또 무슨 명언을 남기셨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네. 페이스북에다 쓰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판사의 네. 족쇄에서 풀려났으니 너는 자유다. 와, 진짜 멋지. 저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 진짜. 정말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와.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에 네. 그런 권위적이고 불통, 폐쇄적인 폐쇄적인 시대착오적인 법원 네. 판사직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다. 자유롭게 이제 할 말 하고 살아라. 이런 거죠. 야, 뭐 정말 감동입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막 쓰셔가지고. 근데 정말,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 이야기는 못 하세요. 잘. 좀 쑥스러우셔가지고 이제 네. 옛날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잖아요. 네네. 아들하고 사이에 이렇게 뭐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런 좀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저도 부자간에 좀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사실 저도 쑥스럽고 네. 어색하고 아버님도 어색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그러죠. 참 이런 아버님 좀 소중한 아버님이십니다. 자, 저희 죄송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가족 방송이 돼 버렸는데. 가족 방송인데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진심이 묻어 있는,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님한테 정말 좋은 댓글들이 계속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아버님에게 참 저도 아버님 그런 모습은 되게 존경스러운데 그런 이제 깨시민의 모습.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저한테 하는 것만큼 어머니한테도 좀 따뜻하게 말도 좀 해주세요. 저 엄마한테도 좀 따뜻하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좀 고생한다, 반찬 맛있다 이렇게 립 서비스도 해주시고 네. 그러셔야지.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 이렇게 살갑게 안 하셔가지고 네. 부부 싸움을 많이 하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어디 그 TV 지상파에서 보는 예능 그런 프로처럼 가족 프로처럼 이게 돼버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족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편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가 최근에서야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해하게 됐냐면 외로운 가장 DNA라고 고독한 가장 DNA라는 게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또 아버님께 또 헌정 쏜다고. 서크 아리아님, 서크 아리아, 석 아리아님, 숙아리아님, 숙이네 숙. 네. 그리고 아버지 삼돌이님께서도 쏘셨어요. 위에 있네요. 예. 네. 고독한 가장 DNA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독한 종중 DNA가 있어요.
그건 정중. 뭔가요? 고독한 문중 있잖아. 문중이란 표현하기도 문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종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중. 법적으로는 종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중이라고 표현하죠. 아, 예, 예. 문중의 장손 DNA. 네. 아. 예. 더 그러니까 고독하죠. 더 외롭고. 고독하죠. 오, 이해하시네요.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남자분이라 딱 이해하시네요.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일단 오케이. 고독한 가장 DNA는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체로 보면 가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 집안 우리 맞아요. 가정을 끌고 가야 된다.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다 아빠들이. 보니까 이제 혼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막. 이거. 맞아요. 예. 그것을 이제 배우자하고 상의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음. 이제 혼자서 그걸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문중의 종손으로서의 DNA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종손은 아니신데 종손 역할을 스스로 하셔요, 막.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 서씨 집안 전체까지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조료공파, 서씨 조료공파 39세 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살갑게 잘 못하고 그러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그거를 제가 최근에 나이 들어서야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더 이제 이해하게 되시죠. 저도 약간 그런 고독한 종중 그래요? 종중 종손 DNA 그런 그리고 게 좀 있어요? 고독한 가장 DNA가 좀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재밌고 말씀 잘하시는데 네. 집에서는 또 안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이 세상 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네, 그것을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네, 배우자와 함께 상의를 하십시오. 네. 대화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저희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해야 될 광고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요. 자, 저희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이렇게 좀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작은 언론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방송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마이 TV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후원, 응원 보낼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여기 연락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에 이렇게 서교 변호사가 함께 나와서 콜라보도 하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작지만 강한 언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여러분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해 드리니까요. 네, 응원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따뜻한 쪽 가족 얘기까지 좀 해봤고 아니 근데 말씀드린 순간 계속 들어오네요 후원이. 오늘은 상큼이님이 또 저희 어머니에게 막 또 슈퍼챗 쏘시네요. 이거 참. 이분은 정말 찐팬이 이거 찐팬. 진짜 너무 서교 찐팬. 가슴이 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슈퍼챗 네, 쏘시네요. 오늘 몇 번 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님 헌정 방송이 아니라 부모님 헌정 부모님 방송이네요, 헌정 완전히. 방송.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진심이 묻어 나오는 좀 진한 또 깊은 이런 방송까지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 네. 어머니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오늘 다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전형적인 이 시대의 80대 어머니. 아직 80은 안 되셨지만은 네, 그런 알아요. 어르신이에요. 압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네. 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속이 타죠. 속이 그렇죠. 타들어가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약간. 그러면서 여야가 있죠. 집안에도 에, 진보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막 소위 말하는 이제 맞습니다. 바가지 긁거나 잔소리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이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부부싸움 되고 막 그러는데 네. 저한테는 가끔씩 이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어찌하스까 이런 말 어찌하스까. 전라도 사투리로 어찌하스까 그 한마디에 다 농축이 돼 있습니다. 자, 몸이 어찌하스까 어찌했을까? 하하오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명 탈락되거나 막 네. 그랬을 때 어찌하스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뭐 걱정해 괜찮아 주시는 이게 아니라 말도 필요합니다. 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한테 괜찮아 네. 자유 뭐 이렇게 자유. 격려해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스타일이시다면 어머니는 네. 어머니 어찌하스까 괜찮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뭐 이런 그 다들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저 어머니 네. 저 밥 잘 먹고 다녀요. 요즘 엄마 저 밥 잘 먹고 다녀요. 괜찮아요. 네, 안부 전하는 방송입니다. 저 서기호 변호사의 안부를 전해드렸고 소개 안 해드리면 서운하실까봐 하하호님도 고양이
이모티콘 모습을 하고 계신 어머님 힘내세요. 또 네네네.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 어머님 자 응원을 하고 계시고 뭐 서기호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기호 변호사 아버님, 어머님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자, 저희 오마이 TV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또 말씀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속보로 제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 추가 협상 이걸 밀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아마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고 하면 합의할 것 같아요. 왜냐? 합의 안 하면은 민주당이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정말로 민주당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장돼 있는 그 하에서 2명의 후보 추천 거기에 뭔가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넣으려면 지금 현 체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정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때 11대 7 이걸로 합의 못한 정말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초선, 재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정치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오늘 이당현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 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론이 나니까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또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정말 못하고 있다, 정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뭐 국회에 있어 보시니까 알겠지만 참 어렵죠. 이게 협의하고 합의하고 회의를 하면서 뭔가 절충점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게 된다면 밀어붙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국회가 참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기호 TV 좀 보십시오. 누가 또 댓글로 제가 봐주고 있어요. 제가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네. 거 말씀하시나요? 또 쏘셨다고요? 예. 김경창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걸 못 보셔가지고 메시지를 취소하셨네요. 네, 서운하실까봐. 네. 해머님께서 공수처가 답이다. 윤석열 비겁하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기호다, 추미애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서기호다, 우리가 추미애다 이런 댓글까지 네,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 뭐 오마이 TV에서 콜라보레이션 방송하는 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서기호 TV가 오마이 TV랑 같이 송출하는 이런 상황들 또 이렇게 가족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밀도 있는 얘기,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쭉 정리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제기했던 헌법소원 얘기,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서기호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하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도 오죽하면 저희가 홍길동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보면서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사극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다음에 비유, 사극 비유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오마이 하겠습니다. TV의 그 채팅창에서 나오는 네. 어떤 의견들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오마이 TV 구독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의견 주십시오. 서기호 변호사가 오늘 했던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궁금하신 것들 우리가 서기국인가요? 서기국 맞죠? 아니요. 뭐였나요? 지서국. 지서국. 죄송합니다. 지서국. 자, 우리가 국민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까?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나요? 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것 같은데. 네. 부모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네. 윤석열이 제기한 헌법 소원 또 가처분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송이다. 법원에서 그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니까 네. 또 이런 비슷한 걸 해보자.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를 열리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위원 공개 청구라든지
또 기피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 헌법소원 이거는 그 법률 요건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헌법소원 제도 자체의 성격에 안 맞는데 헌법소원의 직접성 원칙에 반한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예. 직접적인 연관이 여러분들 없다는 전문 용어 거죠. 하나 알아가세요. 네. 전문 용어 하나 외워가지고 누가 윤석열이 무슨 헌법소원 이야기하면은 뭐 그거 석유 TV 봤는데 직접성 원칙에 위반된다 하더라.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알아가도. 너무 어려우면은 자 네. 직접성 세 가지. 자 세 글자. 네. 자 세 글자. 직접성. 네. 요것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세 글자로 눌러버리세요. 직접성 네. X X.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직접성 X. 네. 그러면 쉽죠. 외우기도 쉽고. 네, 좋습니다. 그게 근데 뭐예요? 뭐라고 하면 돼? 좀 정리하자면 직접성 원칙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유예된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뭔 그렇죠. 소리야? 뭐야, 그게? 그러면 석유 TV를 봐. 거기에서 해설 나와.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석유 TV 이제 구독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직접성 원칙에 반해요. 네. 그걸 직접성 원칙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지 마시고 석유 TV 봐라. 석유 TV를 보면 다. 석유 TV 어디 나와 있나요? 석유 TV는 유튜브에 네. 서기호 치면 바로 뜹니다. 근데 직접성의 원칙을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석유 TV에서 아까 해주셨나요? 앞에서 다 했는데. 앞에서 했나요? 한마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 직접성 원칙이란 직접적으로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을 때 기본권. 그때 그 침해가 이제 기본권 침해를 말하는 건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게 그 법률 조항으로 직접 침해를 당했을 때는 그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네네. 대부분의 법률은 그 법률 자체로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른 절차가 거쳐져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이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툴만하다 뭐 이런 거죠. 발생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률 조항으로 있는 이 상황까지는 아직은 직접적 침해가 아니다 이거죠. 네. 굳이 한다면 간접적 침해에 불과하다. 그러면 간접적 침해에 불과한 경우는 헌법소원이 X. 근데 정말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아니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직접성, 뭐 간접성이라고 직접성 그 말만 들어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데 석유 TV에 보시면은 설명돼 있다. 이렇게 꼭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끝 부분, 자 석유 TV의 뒷 부분에만 보라. 뒷부분 보라.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 생각하면 네. 뒷 부분에 딱 정리됐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현안도 배우지만 현안과 관련된 이게 법률 용어들, 전문 용어들. 자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국민 변호사로서 네.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해서 다 기억 안 해도 좋은데 다 기억 못해 좋은데 자 직접성 원칙 요것만 네. 딱 기억을 해주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버님, 어머님, 뭐 서기호 변호사의 아버님, 어머님이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이 감동하고 공감하신 것은 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아요. 느낌이 정말 이 자식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뭐 격려도 하시고 또 회초리도 드시고 이런 모습들,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저희가 더 이 방송이 따뜻하게 진행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서기호 TV 또 오마이 TV 콜라보레이션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변호사님 내일은 못 오시고 모레 못 오시고 목요일에 오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연속으로 오마이 TV랑 같이 이제 동성출 방송하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건 행복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네. 내일은 조금 제가 변호사 업무 좀 해야 될 게 또 있고 그래서 서초동 가서 사무실에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아서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시사타파 TV 쪽하고 좀 이제 이야기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거기하고도 한 번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러면 거기도 또 삐지거든요. 시사타파 TV가 또 삐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 이야기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럼 다시 뵙는 걸 하고 그러면은 징계위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거나 아니면 그날이니까 한번 저희가 예측이나 분석을 해보고
공수처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분석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서기호 변호사와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운이 좀 떨어지고 딸리더라도 서기호 변호사 보면 힘이 납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길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갈까?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이 방송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박수와 또 예, 구호로 구호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쳐주십시오. 자, 구호는 지서국입니다. 지서국. 지서국. 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울지 말고 지서국 하면서 웃자. 자, 지켜줄게 이제. 서기호 TV가 있잖아. 국민 변호사 10만 대군을 양성한대. 예. 자, 지서국 웃자. 지서국 웃자. 지서국 웃자. 웃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웃자. 웃자.